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소영. 아내였고, 친구였고, 그리고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슬픔이 아닌 다시 삶을 붙잡고 자신을 되찾는 여정을 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채널명입니다. 이곳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제 인생은 아주 약간의 굴곡이 있는데요. 조금 쓰라린 일도 있었고 분개할 만한 사건도 있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몇 자 써보려고 해요. 부디 많은 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속 시원한 반전을 흥미있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살에 같은 목재 공장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했어요. 저희 두 사람은 똑같이 집이 가난했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부자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거나 다투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는 건 사치라고 생각해 생략했죠. 그리고 신혼집은 월세였고 혼수는 붙박이 가전제품들이 있어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사랑만 가지고 결혼해서도 잘 사는 걸 보니 대단하다며 많은 응원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저를 조롱하고 비아냥댔습니다. 매달 열리는 동창회에 매번 나갔는데 부잣집 아들과 결혼한 친구 하나가 저만 보면 혀를 차며 이런 식으로 무시했습니다. 아, 김소영, 너 월세 산다며? 넌 어떻게 남편도 너랑 똑같은 사람을 만났냐? 궁상 떨면서 사는 게 불쌍하다. 현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월세면 어떻고 전세면 어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말 조심해. 꼭 없이 사는 것들이 사랑 타령이나 하지. 김소영, 너는 옛날부터 감성에 빠져 살더라. 아주 낭만주의 아셨어. 결혼식도 못 올리고 쥐뿔도 가진 거 없이 사는 게 진짜 행복하니. 너란 애는 연구대상 감이야. 그만해, 현아. 나도 상처받는 사람이야. 내가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좋게 지내자. 너 설마 고등학교 때 이준호가 날 좋아했던 것 때문에 계속 이러는 거니? 내가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배 아파하던 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야. 너 그거 열등감이야, 현아. 누구? 이준호. 그게 누군데? 난 기억도 안 나는 애를 언급하면서 괜히 시비 걸려고 하냐? 그리고 내가 너한테 남자를 빼앗기는 게 말이 되니? 비주얼을 봐라. 나처럼 세련되고 우아한 여자랑 너처럼 빈티나고 흉내나는 여자랑 누가 더 인기가 많겠니?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제 말이 맞다며 현아를 공격하자 벌떡 일어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흥분하더군요. 다른 동창들은 제 말에 공감이 됐는지 아무도 현아 편을 들지 않았답니다. 이번에도 제가 한 방 먹였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먼저 자리에서 나가버렸어요. 얘 친구들은 아주 잘했다며 부잣집 남편 만나서 팔자 고친 현아가 못마땅하다며 꼴도 보기 싫다고 흉을 봤답니다. 동창회에서 유일하게 갈등을 빚는 사람이 현아였고 다른 동창들을 만나면 아주 기쁘고 재밌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아는 말할 기회만 되면 저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발언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까지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어딜 가나 이런 사람이 하나씩 있을 테니 대충 짐작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아만 빼면 제 인생에 인상 찌푸릴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과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좋아져서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저희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 아이는 훗날 저희 집이 생기면 낳자는 계획이었어요. 괜히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면 아이를 제대로 못 키워줄까봐 걱정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5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작은 평수에 저층 아파트를 자가로 마련했습니다. 90년대 지어진 구식 아파트긴 하지만 인테리어를 멋들어지게 하니 궁전이 따로 없었답니다. 이젠 집에서 마음대로 못질도 하고 바꾸고 싶은 건 저희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그게 참 마음에 들었네요. 그런데 행복과 불행은 바늘과 실처럼 붙어 다니는 존재인지 얼마 못 가 저에게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남편이 1톤 트럭으로 목재를 배달하러 나갔는데 6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의 역주행으로 크게 사고를 당했어요. 차는 거의 알아보지 못할 형태로 구겨져 버렸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 영안실로 가서 남편의 모습을 봤는데 참혹하고 비통해서 정신을 놓은 채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이가 떠나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내내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친정 부모님이 발견해서 급하게 병원에 옮겼답니다. 영양실조의 수면 부족으로 인한 쇼크가 왔다며 일주일간 강제로 입원해서 링거 치료를 받았어요. 그 이후로 부모님은 저를 혼자 두면 위험할 것 같아 남편과 살던 집을 처분하고 친정에 들어와 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공간을 어떻게 남한테 팔 수 있냐며 버럭 화를 냈지만 세상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다가 제 인생이 계속 무너져 내릴 거라면서 설득하셨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을 가슴 아래만 묻어두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지워버리기로 했어요. 남편의 유품들을 모두 폐기시키고 집을 팔고 친정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우울한 마음이 심한 데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일도 다니지 않고 집안에만 박혀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한 친구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제 옆에서 많은 위로를 준 친구였죠. 학창시절에는 거의 친하지 않은 데다 그 친구하고는 결혼하고 한참 뒤에 친해졌답니다. 동창회에서 어울리며 급속도로 친해진 친구였죠. 어쨌든 그 친구는 친정집까지 찾아와서 저를 보러 와주니 얼마나 고맙던지 제 인생에도 이런 친구가 다 있나 싶어 매우 좋았답니다. 소영아, 힘 좀 내. 내가 동창회는커녕 연락도 안 되니까 답답해 죽겠더라. 내가 소영이 너를 제일 좋아하는 친구로 생각하는 거 모르니? 다른 애들 연락은 무시하더라도 내 연락은 받아줬어야지. 미안해, 지은아. 요즘 많이 괴로워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 다른 친구들은 잘 지내지? 뭐, 다들 똑같아. 동창들 모두 널 기다리고 있어. 소영아. 친구들 위로받으러 나와. 내가 이렇게 슬퍼만 하면 내 남편이 하늘에서 편히 쉬겠니? 몇 달이나 지났는데 이제 그만 평범하게 일상 보내란 말이야. 알겠어, 지은아.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사실 네가 날 찾아와서 완전 감동했어. 고마워. 지은이는 동창들 중에서 저를 많이 아껴주고 보듬어주는 친구였어요.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저에게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살림 차리는데 보태 쓰라고 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전 지은이의 위로 덕분에 다시 평범한 일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관둔 상태여서 급한 대로 한 대형 식당에 주방 보조로 취직해서 돈을 벌었고 외롭던 생활을 청산하고 친구들을 자주 만났답니다. 그리고 동창회에 5개월 만에 나갔더니 다들 위로하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며 저의 슬픔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저를 탐탁치 않은 시선으로 보며 막말했답니다. 바로 현아였죠. 다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죽어. 그리고 소영이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 다 정해진 운명이야. 원래 인연이 아닌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꼭 이런 일이 생긴다고 했어. 내가 잘 아는 점쟁이가 한 말이니까 이상하게들 보지 마.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친한 지은이가 대신 변호하는 말을 하더군요. 현아, 너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우리 눈에는 그냥 천박해 보여. 넌 그걸 모르지. 뭐야? 오지은, 너 지금 누구 앞에서 까부는 거야? 내 남편이 내 남편 상사야. 잊었어? 남편들 모임에 나가면 내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년이 감히 날 가르치려고 들어. 내 한마디면 내 남편 바로 모가지야. 까불려면 분수를 좀 알고 까불어라. 아우스도 저 소리 지겨다. 지겨워. 그래. 현아, 너 잘났다. 잘나가는 남편 만나서 아주 좋겠어. 내가 아주 큰 실수했네. 이거 미안합니다. 박 부장 사모님. 됐냐? 그러자 현아는 다시 저를 겨냥하고 조롱하기 시작하더군요. 소영아, 너 남편 떠나고 보험금 안 받았어. 옷이 그게 뭐야? 어디 의류 수거함에서 주운 것 같네? 내가 입던 거 한 번 줄까? 죄다 명품이어서 네가 보면 아주 마음에 들어서 눈깔이 돌아갈걸. 됐어. 현아. 그만하면 됐어. 네가 나보다 잘난 거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 이쯤에서 그만하자. 뭘 그만해. 맞다. 너 식당 주방에서 일한다며. 따까리로. 돈은 벌어야겠고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으니 주방 따까리로 취직한 거야. 너도 참 대단하다. 그 나이 먹고 그런데 들어가면 안 쪽팔리니.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난 내 일 좋아해. 그거면 된 거 아니야. 쪽팔리지도 않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그럼 너 우리 집 와서 파출부로 좀 일해봐라. 내가 너희 식당보다 1.5배 더 줄게. 이 정도면 파격적인 스카우트제 아니? 우리 집 파출부가 얼마 전에 내 뒷담화 하다가 나한테 걸려서 잘렸거든. 그래서 누굴 뽑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너한테 기회 줘볼까 해. 고맙긴 한데 안 되겠다. 난 지금 하는 식당 일이 마음에 들고 재밌어. 왜? 내 시녀 되는 건 재미없을 것 같아. 소영?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일해봐. 맞다. 너 고등학교 때 안마 엄청나게 잘했지. 그래서 친구들 어깨 주물러주고 그랬잖아. 소영아, 내 파출부 들어와서 내 어깨 매일 주물러주면 팁으로 5만원씩 챙겨줄게. 어때? 구미가 당기지. 현아, 엄마는 안마소 가서 받고 살림은 내가 하던 정식으로 도우미를 쓰도록 해. 난 내 시녀 될 마음 없으니까?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현아에게 이성적으로 잘 참아가며 대답해줬네요. 그 친구의 조롱은 동창회에서 만날 때마다 계속됐어요. 그런 친구가 있는 자리에 뭐하러 나가냐고 하시겠지만 다른 친구들이 다들 너무 좋은데 동창회가 아니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전 동창회를 빼먹지 않고 매달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5년이 흐르고 식당에서 일하던 저는 매니저까지 올라갔어요. 월급도 많이 오른 데다 4대 보험까지 들어줘서 매우 만족하며 일을 다녔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일해본 사람들이라면 가장 힘든 점이 뭔지 아실 거예요. 바로 진상 손님이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식당에서 일을 했지만 진상 손님은 봐도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언제 어떻게 돌발적으로 행동을 할지 몰라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 저녁에 손님들이 꽉 차는 식당 안을 서빙하고 관리하고 있던 중에 한 손님이 화를 내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더군요. 손님들은 경악하며 식사를 멈췄고 저는 진상 손님을 해결하려고 다가갔습니다. 손님, 뭐가 불편하셨나요? 말씀해 주시면 개선하고 다시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물이 왜 이리 밍밍해?
사골뼈를 우린 설렁탕이라고 써붙여 놓은 거 다 구라지. 이거 풀이맛 타서 하얗게 만든 거지. 손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잖아요. 보아하니 취하신 것 같은데 그만 나가 주시겠어요? 뭐, 식당에서 일하는 연 따위가 날 쫓아내려고 들어. 넌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잡년을. 진상 손님이 손을 높이 들며 제 따귀를 날리려고 휘둘렀는데 누군가 진상 손님의 손목을 잡아채더군요. 다른 손님이었습니다. 그 손님이 진상 놈의 손목을 꺾고 놓아주지 않자 앓는 소리를 내며 말하더군요. 선생님, 이거 놔주세요. 내가 술에 취해서 그랬어요. 그럼 저 아주머니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그럼 도와주지. 아주 많이 죄송합니다. 제가 술 먹으면 개가 돼서 가끔 이런 미친 짓을 합니다. 이 놈의 술을 끊든가 해야겠네요. 저는 사과를 받자마자 빨리 나가 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백마탄 손님이 진상 놈을 밖으로 쫓아내줘서 상황이 끝났답니다. 저는 바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손님, 감사해요. 손님 식사비는 제가 지불할게요. 식사비 말고 다른 걸 지불해주세요. 네. 다른 거 뭐예요? 혹시 잡상인이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주머니 시간 저한테 지불해주세요.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자고요. 한마디로 데이트하자는 말입니다. 이것 보세요. 저를 어떻게 보셨길래 그리 쉽게 말씀하시나요? 보아하니 가정 있는 분 같은데 바람필 생각 말고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잘하세요. 저 이혼했는데요. 싱글이라고요. 그리고 아주머니도 혼자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단골이라 다른 직원분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안타깝게 사별하셨다고. 그만하시죠. 여긴 제 일터입니다. 괜한 말 그만하시고 식사 마치셨으면 계산하고 나가주세요. 저는 차갑고 냉랭하게 백마탄 손님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아무리 고마운 사람이어도 식당에서 일한다고 쉽게 보는 남자에게 시간을 내주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거절당하고도 매일같이 저희 식당에 찾아오더군요. 그리고 매일같이 저에게 대쉬했답니다. 그러자 식당 직원들이 저에게 잘해보라는 말을 했습니다. 백마탄 손님은 매너 있고 품위 있는 단골이라며 만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축하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전 10번째 고백을 받은 날 밖에서 식사하기로 약속하게 됐고 그 손님과 인연이 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에 새로운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남자친구가 된 그이는 혼자 살고 자식도 없다고 했어요. 이혼한 이유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처가 사치스럽다는 말을 흘려들어서 돈 때문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하튼 저와 그이는 40대 불꽃 튀는 사랑을 반년 이상 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그이 집에 살림을 차렸어요. 그리고 재혼 소식을 전한 건 친정 부모님뿐이었습니다. 아직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기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사별 후 재혼했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안 좋게 볼까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뻔뻔해지면 그때 가서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재미가 쏠쏠한 신혼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그이가 호캉스를 가자고 했어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호텔에 가보지 못했는데 새 남편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하게 됐죠. 호텔 VIP 객실을 이용하게 됐는데 진짜 꿈의 궁전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호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누리면서 힐링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남편과 불같은 밤을 보내고 늘어지게 자고 오전 10시쯤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쪽지를 남기고 먼저 떠났더라고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갈 테니 푹 쉬고 오라고 쓰여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 몇 시간 더 혼자 놀다가 객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옆방에서 나오는 부부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제 동창 현아와 현아 남편이 나왔답니다. 현아, 여기서 다 보네. 반갑다. 안녕하세요. 저 현아 동창이에요. 형부라고 불러도 되죠? 제가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현아 남편은 무뚝뚝하게 고개만 살짝 끄덕였고 현아는 아랫입술을 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아, 너 뭐냐? 내가 왜 이런 데 있는 거지? 호텔 청소부로 직업 바꿨냐? 아니, 그냥 놀러 왔어. 참나, 웃기고 자빠졌네. 주방에서 따까리나 하는 년이 무슨 돈으로 여길 놀러? 그게 그렇게 됐어. 어쨌든 반가웠다. 그럼 나 먼저 갈게. 아, 잠깐만. 제가 복도를 걸어나가고 있는데 남편을 두고 현아가 뛰어오더군요. 저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너 나중에 괜히 동창들한테 호텔에서 나 만난 거 떠들지 마. 너랑 같은 공간에 있던 게 품위가 떨어지니까 하는 소리지. 난 이제 여기 호텔도 발을 끊어야겠다. 너 같은 식당 보조도 쉽게 놀러 오는 데니 다른 데로 알아보고 다녀야겠어. 그럼 입단속 잘해라. 현아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떠나더군요. 그런데 무시가 답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매달 돌아오는 동창회 모임 날이 다가와서 고깃집으로 들어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다른 취미는 다 별로고 친구들 얼굴 보며 수다 떠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동창 모임을 한 번도 빼먹지 않을 것 같았어요. 친구들과 고기를 먹으며 밀린 수다를 실컷 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현아가 들어오더군요. 저희는 대충 인사만 하고 저희끼리 떠들었답니다. 그런데 저를 한참 동안 노려보던 현아가 말문을 열었어요. 아, 김소영, 너 혹시 나랑 있었던 일 떠들고 있는 건 아니지? 너랑 있었던 일? 무슨? 아, 그거 까먹고 있었어. 말할 생각도 없었어. 걱정하지 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도 계속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다른 친구들은 무슨 일인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현아는 매번 친구들에게 질타를 받으면서 계속 왜 이 자리에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 막말하고 조롱하는 게 재밌어서 오는 건지 자기가 부잣집에 시집가서 우월하다고 자랑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들 현아에게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와 친구 셋이 지방방송을 하듯이 깔깔거리며 수다를 계속 떨고 있었는데 뭐가 불만이었는지 또다시 현아가 저를 부르더군요. 야, 소영아, 너 옷이 많이 세련돼졌다. 의류 수거함에서 나온 옷 같지가 않네? 웬일로 나이스한 옷을 입고 나왔냐? 그런데 가방에 그게 뭐냐? 어디 시장에 장보러 장바구니 들고 왔니? 너 명품 가방 없어. 저와 친구들은 수다를 멈추고 현아를 쏘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했어요. 응, 나 명품 가방 없어. 됐니? 아, 나이 40 처먹고 명품백이 없냐? 너 거지야. 아니면 거지 새끼냐? 현아, 너 방금 뭐라 그랬니? 거지 새끼. 현아, 좀 물어보자.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니?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유가 뭐야?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네가 여기 동창회에 오면 급이 떨어진다 할까? 그래서 그냥 끝 좀 맞췄으면 하는 바람에 한 소리였어. 나이 40 처먹고 아직 명품백도 없는 소영아, 내가 오늘 가지고 온대. 너 줄게. 다음에 이거라도 메고 나와라. 너 거지 새끼니까 받아갈 거지. 그럼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가. 그러자 저는 꾹 참고 있었는데 지은이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현아에게 달려들었는데 친구들이 지은이의 팔다리를 잡고 말렸어요. 이거나 저 쓰레기 인성 가진 년,
말로 해선 안 돼. 내가 오늘 제대로 혼내주겠어. 소영이가 뭘 잘못했길래 맨날 저지랄이야. 지은아, 너 지금 눈깔 돌아갔네. 나 누군지 까먹은 거야. 나야. 나. 김전무 와이프. 그러자 지은이는 한숨을 픽픽 쉬며 자리에 앉아 말했어요. 소영아, 무시해.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워서 피하지. 그냥 상종하지 마. 지은이 말에 현아가 맥주잔을 들고 일어나 지은이 얼굴에 맥주를 뿌렸습니다. 지은아, 지금 나보고 똥이라고 했니? 이게 돌았나? 지은아, 내 남편 상사 부인한테 그따위 막말해도 되는 거야. 지은이는 티슈로 맥주가 묻은 얼굴을 닦고 분노에 찬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년이 맥주를 뿌렸. 너 되졌어. 돈 많은 노땅한테 가랑이 벌려 결혼한 년이 뭐가 잘났다고 맨날 이런 식이야. 뭐가 어째? 너 진짜 돌았구나. 내 남편 부장 진급이 다음 달인 거 잊었니? 나한테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니? 내 남편 인생 바로 모가지야. 지은이와 현아는 감정이 머리끝까지 치솟아서 서로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지은이를 말리며 똥을 피하자고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두 사람을 말리는데 온 힘을 다해서 결국 치고받는 싸움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기싸움을 하다가 이내 저희는 우리끼리 술을 마시고 기분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던 현아가 다 들리게 스피커폰으로 남편과 통화를 하더군요. 지은이가 들으라고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동창회에 나와 있는데 당신이 날 좀 데리러 와 줄 수 있어? 그래. 뭐? 드라이브 할 겸 갈게. 위치 어딘지 카톡으로 보내줘. 여보, 오는 길에 박 부장도 같이 오면 안 될까? 여기 박 부장 마누라 지은이도 있거든. 많이 취해서 박 부장도 와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러지 뭐. 알았으니까 식당 주소나 보내. 현아는 전화를 끊고 지은이 얼굴을 보고 찡긋 윙크를 하더군요. 둘이 싸웠다고 남편에게 일러 바쳐서 지은이 남편을 곤란하게 할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잠깐 화장실로 비켜 전화를 걸었어요. 이쪽으로 와달라고 말이죠. 이윽고 현아 남편과 지은이 남편이 동시에 고깃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아내에게 다가가는데 이상하게도 지난번에 봤던 현아 남편이 지은이한테 오는 겁니다. 여보, 술 많이 마셨어. 현아 씨랑 싸웠어. 이거 곤란하게 생겼네. 전무님이 날 요즘 예뻐했는데 이러면 나가린데. 뭐? 당신은 마누라가 욕을 먹었는데 저 인간 편을 드는 거야. 당신한테 그깟 진급이 더 중요해. 여보, 흥분하지 마. 왜 그래? 당신도 알잖아. 우리 회사는 상사한테 밉보이면 끝장이라는 걸. 아무튼 나중에 현아 씨한테 사과해. 지은이 남편은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이블을 탁 치고 일어나서 말했어요. 현아, 너 지난번에 호텔에서 나온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지은이 남편이언. 너 지은이 남편이랑 바람 피우고 있던 거야. 저의 말에 모든 시선이 현아에게 집중됐습니다. 현아의 머리칼을 잡은 남편이 놀란 눈으로 묻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내 부하 직원과 바람을 피웠다고. 기가 막혀서. 전현이 드디어 미쳤네. 전현, 나를 그렇게 시샘하더니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함해. 여보, 나 아니야. 그럴 리가 있겠어.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소영아, 왜 날 모함하고 그러니? 지은이 남편도 놀란 거 안 보여. 빨리 농담한 거라고, 거짓말한 거라고 해명해. 현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술에 좀 취해서 그런지 호텔에서 저와 마주친 걸 그새 까먹은 모양이었나 봅니다. 우리 그때 호텔 복도에서 만났잖아.
내 남편이랑도 분명 인사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 그때 남편이 아니라 바람 피우고 있던 거구나. 그날 본 걸 비밀로 하라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네가 지은이 남편이랑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들킬까봐. 내가 그날 사진이라도 찍어 둘 걸 그랬네? 이 쭉정이 같은 게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어디서 날 모함해. 내년이 호텔에 간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건 여기 있는 동창들 모두 아는 사실이야.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호텔을 가. 김소영, 너 나한테 시샘하는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 모함하면 안 되지. 거지 같은 년이 호텔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랑 호텔 같이 간 남자 데려와봐. 그럼 이야기에 신뢰라도 갈 것 같으니까. 그 순간 제 뒤에서 남편이 등장했습니다. 고깃집에 들어온 지 한참 됐는지 제 뒤에서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접니다. 그 남자 여기 있다고요. 제가 소영이랑 호텔에 다녀왔어요. 제가 신라호텔 VIP 회원이라 집사람이랑 같이 가곤 합니다. 남편이 목소리를 내며 얼굴을 보이자 현아 남편과 지은이 남편이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인사하더군요. 대표님,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새로 만나신 사모님이 이분이시군요. 아유, 사모님,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저는 현아 남편 이기용 전무입니다. 사모님, 저는 그러니까 지은이 남편이자 박현태 부장입니다. 두 사람이 남편과 저에게 인사를 건네자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현태 부장님, 현아랑 호텔에서 묵었었죠. 내가 남편과 호텔에 간 날 분명히 봤는데 나랑 인사까지 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이 전무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은이 남편이 인정하자 현아 남편이 현아의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인연보수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네. 내 부하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그동안 내 엄마가 아프다고 외박 자주 하더니 박 부장이나 호텔 가서 불태우고 다녔냐. 너 인연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김 전무가 현아를 개패듯이 패고 있을 때 지은이도 박 부장의 뺨과 머리, 배 구분 없이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순식간에 동창회는 아수라판이 됐는데 아무도 바람난 두 사람을 구해주지 않고 구경만 했답니다. 둘 다 쌍코피가 터지고 눈가에 18원 멍까지 들어가며 처맞고 있었어요. 이윽고 김 전무가 현아의 머리채를 잡은 채 고깃집에서 빠져나갔고 그 뒤로 지은이가 박 부장의 머리채를 잡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동창들은 저와 제 남편을 보고 궁금한 걸 물었습니다. 언제 재혼을 했냐는 물음과 현아 남편의 대표라는 게 진짜냐며 물었죠. 모두 사실대로 대답했더니 친구들이 입을 크게 벌리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주 잘 됐다며 축하한다는 말을 했네요. 그런데 저는 지은이가 가장 걱정이 됐어요. 자기 남편을 개패듯 패긴 했지만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바로 빠져나와 지은이한테 연락을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현아의 멍청한 행동에 바람이 들통나고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게 됐네요. 현아는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를 물고 남편과 이혼했고 지은이는 반대로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고 남편과 헤어졌답니다. 저는 지은이가 걱정이 돼서 찾아가 만나봤는데 다행히 크게 상심하고 있진 않더라고요. 제 덕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됐다며 고맙다는 말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현아는 이혼당하고 원룸촌으로 들어가 지하의 방을 구했다네요. 동창 하나가 길 가다가 발견했는데 소문이 하루도 되지 않아 퍼졌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현아가 동창회에 또 나온 거예요. 지은이는 바로 현아의 머리채를 잡고 기사대기를 날렸다 합니다. 친구들이 억지로 떼어내며 겨우 말렸죠. 내 남편이랑 바람난 이혼한 년이 여길 찾아와?
너 면상이 얼마나 두꺼운 년이냐. 미안해. 나 사과하러 온 거야. 그런데 너무 그러지 마. 사랑은 원래 교통사고 같은 거야. 나도 모르게 쾅하고 박아버리는 거라고. 터진 입이라고 멋대로 짓거리네. 내가 오늘 내년 지옥으로 보내주마. 이리 와. 현아는 아무렇지 않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그런 것 같진 않았습니다. 아무 말을 하고 있길래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현아, 너 내가 실수한 거야. 그래서 바람 피운 걸 걸렸다고. 난 호텔에서 본 걸 그대로 말한 거라고. 누가 뭐래니? 어차피 이혼해서 다 끝났는데 그걸 따져서 뭐 하겠어. 소영아, 나 하나만 부탁하자. 부탁? 뭔데? 내 남편 잘 나가는 수호잖아. 그럼 주변에 잘 나가는 사업가들 많을 테니까 혹시 싱글이 있는지 좀 알아봐 줄래? 나 혼자 살려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 아무래도 물줄을 하나 물고 사는 게 낫겠어. 나이 많아도 상관없으니까 노인네라도 싱글인 사업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내 남편한테 전해줘. 나 팔자 좀 다시 고치게 도와줘. 그 말에 저는 생전 안 하던 욕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뭐야, 이 또라이야. 너 지금 제정신에 하는 소리야. 이혼당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남자를 소개해달라는 거니? 그리고 뭐, 내 남편 지인 중에 물줄을 잡겠다고. 넌 지금 그걸 부탁이라고 하고 있냐? 이 머리 똥만 찼냐나? 뭐? 또? 지난번에는 지은이 헐뜯더니 이번엔 너냐? 이 거지 같은 년이 신데렐라가 되더니 저 돌았나? 아, 남자 소개해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이냐? 그리고 너도 내 남편 물주로 잡은 거 아니야. 내 말 틀리면 돌 던져봐. 그러자 저와 동창생 모두 테이블 위에 있던 고기와 싸먹을 마늘을 한 주먹씩 잡고 현아에게 던졌습니다. 마늘 처먹고 사람 좀 되라고 쌍욕을 하면서 말이죠. 현아는 자기가 올 자리가 아닌 걸 그제야 알았는지 주랭랑을 치더군요. 그렇게 현아 얼굴 보는 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남편이 끊어준 필라테스를 하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현아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머리카락은 잡아 뜯겼는지 산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몰골이 어찌됐든 아는 치아기가 싫어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데 현아가 제 팔을 잡았답니다. 어머, 소영아. 오랜만이다. 안 본 사이에 때깔 좋아졌다. 역시 수요 아내다. 우와, 샤넬 배기, 구찌 신발. 그리고 이거 버버리 치마구나. 요즘 진짜 잘 나간다. 잘 지내지. 그런데 넌 잘 못 지내는 것 같다. 몰골이 말이 아니야. 옷고락선이도 그렇고. 혹시 누구랑 싸웠니? 그러자 현아는 저에게 안겨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길바닥이라 이러지 말라며 벗어나려고 했는데 너무 꽉 끌어안아서 어쩔 수 없이 현아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현아, 무슨 일인지 몰라도 우리 자리에 옮기는 게 어떨까? 저기 공원에 벤치 있는데 그리로 가자. 소영아, 고마워. 나 그동안 아무랑도 대화 못했는데 네가 내 얘기 좀 들어줘. 이윽고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현아가 돈 많은 남자와 재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버는 남자라고 했어요. 재혼한 지 한 달 만에 있던 돈을 도박으로 다 까먹었는데 그게 현아 탓이라며 매일같이 손찌검을 한다고 합니다. 뭐야? 그럼 도박하는 논팽이랑 재혼한 거였어. 그럼 진작에 빠져나왔어야지. 왜 아직도 같이 살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이혼하면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 친정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 모아둔 돈은 한 푼도 없어. 게다가 지금 남편이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도박했다고. 너도 알겠지만 나 평생 일해본 적도 없어. 혼자 독립하기 무섭고 힘들다고.
이렇게 매 맞으면서 사는 건 그나마 먹고 지낼 곳이 그 인간 직분이라서 그런 거야. 그리고 이혼하면 위자료 받지도 못하는데 나만 손해잖아. 그리고 변호사 선임할 돈도 한 푼도 없단 말이야. 뭐라고? 아, 무슨 그런 멍청한 소리라니. 소송 끝나고 변호사비 지불하면 되잖아. 요즘 후불로 받는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어리석은 거야. 그리고 내 남편이 도박진 빚을 왜 내가 갚니? 그거 다 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내 나이가 몇인데 독립하는 게 무서워서 이혼을 못하겠다는 거야. 정말. 변호사 비용 나중에 내도 돼. 난 몰랐는데.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혼하면 한 푼도 없는 거지가 된다고. 빚을 혼자 갚으려면 개고생할 게 뻔하단 말이야. 아휴, 그 잘난 척하던 콧대 높은 현아만 어쩌다 이런 꼴이 된 건지. 현아, 나 좀 도와줘. 나 그 인간이랑 이혼하는 것도 도와주고 먹고 살게 만들어 주라. 그럼 내가 평생 내가 시키는 대로 할게. 진짜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현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에게 복수할 방법이 있다며 이혼시켜주는데 도움을 달라고 했죠. 이에 남편의 변호사가 현아와 논팽이 재혼남을 이혼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재혼남의 도박 빚을 갚을 필요 없게 법으로 해결해주기도 했죠. 그래서 전 현아에게 일자리와 지낼 곳을 구해줬습니다. 2년 동안 많이 위축된 현아는 그제야 이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원룸을 하나 얻어서 월세 한 달치를 내주고 저의 가사도우미로 취직시켰다 합니다. 제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 한 것도 있고 오갈돼도 일할 곳도 없으니 저희 집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현아가 뭔가를 착각했는지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늘어지더라고요. 아, 친구야, 고맙다. 나한테 꽁돈 주려고 가사도우미 시킨 거지. 그럼 나 여기서 놀다가 퇴근하면 되는 거야. 친구야, 나 전세로 옮겨주면 안 돼? 현아, 지금 뭐하니? 넌 오늘부터 내 시녀야. 빨리 일어나서 집안일해. 에이, 왜 이래?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나 살림해 본 적 없어. 아, 못하시겠다. 그럼 나가. 바로 부동산에 연락해서 내 얼른 빼버릴게. 그리고 내 전 남편한테 연락해서 내 위치 알려줄 거야. 요즘 너 잡으려고 혈안돼 있다던데. 지금 잡히면 아마 너 초생치를 걸 거야. 소영아, 왜 그러니? 알았어. 나 오늘부터 너 시녀 할게. 뭘 해야 할지 가르쳐줘. 일단 내 거적대기부터 벗어라. 그거 의류 수거함에서 가져다 입은 거니? 넌 알만한 애가. 꼴이 이게 뭐야?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오한 복장하고 오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너도 알다시피 내 남편이 잘 나가는 수호잖아. 저는 현아가 예전에 줄기차게 떠들던 짓을 똑같이 해줬습니다. 제가 생각한 복수가 바로 현아를 옆에 두고 갑질하는 것이었답니다. 현아는 자기가 하던 말을 돌려받게 되자 많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소영아, 너 많이 변했다. 너 원래 되게 착한 애였잖아. 내가 뭐라 해도 잘 참던 애가 이렇게 변해버렸네? 너 조금 낯설다, 소영. 현아, 난 너 고용주야. 사모님이라고 불러. 뭐? 알겠어. 아니, 알겠습니다, 사모님.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현아에게 집안일을 빡세게 가르쳤습니다. 세탁기 하나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현아에게 꿀밤을 먹여가며 스파르타식으로 일주일 만에 집안일을 마스터시켰어요. 아, 현아, 나 어깨 좀 주물러줘라. 어제 헬스 무리하게 했는지 근육이 뭉친 것 같아. 네, 사모님, 저더러 안마를 하라고.
실언. 안마해주면 팁 줄게. 5만원 내가 예전에 나한테 했던 말이잖아. 기억 안 나니? 현아. 내가 착한 줄 알았다고 했지? 그런데 나 말이야. 뒤끝 장렬이야. 네가 나한테 한 말과 행동들 모두 다 기억하고 있어. 자, 얼른 주물러봐. 5만원에 1시간. 제가 5만원짜리를 한 장 꺼내줬더니 바로 제 어깨와 등을 주물러 주더군요. 남을 뻘뻘 흘리면서 주무르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미안하지 않고 불쌍하지도 않았답니다. 제가 그동안 현아에게 쌓인 게 많았나 봅니다. 그런 식으로 매일 현아를 부려먹으며 속이 시원했는데 더 악독한 복수를 해주고 싶어서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현아에게 공포스러운 나를 선물하게 됐어요. 현아, 오늘 우리 집에서 동창회 할 거야. 동창들이 한 20명 올 거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라. 사모님, 동창들이라면 지은이랑 애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우리 동창회 말이야. 오늘 현아 내가 애를 좀 써줘야겠다. 대신 오늘 일당은 따따블로 줄게. 따따블이요? 네, 알겠어요. 사모님. 그럼 장 봐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아는 돈을 받고 나가 시장을 거의 털어오다시피 했고 혼자서 제 친구들이 먹을 음식들을 양껏 만들었답니다. 제가 가르친 게 많다 보니 요리를 꽤 잘하더라고요. 현아, 너 요리 솜씨 많이 늘었다. 이제 식당 차려도 되겠어. 정말요, 사모님. 감사해요. 친구들이 제 음식 먹고 좋아하면 좋겠네요. 아마 좋아할 거야. 이제 곧 오겠다. 서둘러서 차려내. 사모님, 현아는 혼자서 큰 상을 2개 꽉 채울 음식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이윽고 동창생들이 우르르 들어와 반갑게 인사를 해줬습니다. 지은이는 얼마 전 제가 소개해준 남자와 재혼을 했는데 아주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며 고맙다는 인사를 100번 넘게 했답니다. 소영아, 내 덕에 내가 호강하면서 산다. 내가 골프장 대표랑 채워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니? 이게 다 내 덕이야. 내 덕은 무슨? 내 남편이 소개해준 거니까 난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내 남편이 널 마음에 들어 하니까 결혼한 거야. 이 매력 덩어리야. 으이구, 우리 소영이는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잘할까. 지은이와 안부 인사를 나눴는데 제 가사 도우미 현아를 보고 다들 놀랬습니다. 현아가 제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얘들아, 안녕. 오랜만이다. 지은인 골프장 대표랑 재혼했다고. 와, 정말 부럽다. 현아, 너 여기서 뭐해? 앞치마를 왜? 네가 설마 소영이네 집에서 시녀로 일하고 있는 거야? 응, 소영 사모님이 날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일하게 됐어. 얘들아, 모두 반갑다. 다들 앉아서 밥 먹어. 내가 맛있게 준비했어. 현아, 너 진짜 현아 맞아. 그 재수탱이가 이렇게 변했다고. 이야,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아, 소영아, 너 애를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순둥이로 만든 거냐? 대단하다. 그냥 내 능력이라고나 할까? 얘들아, 일단 먹자. 그리고 술도 마셔야지. 현아, 여기 술래. 사모님. 지금 바로 가져갈게요. 현아의 사모님 소리에 다들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저를 조롱하고 무시하던 애가 어쩌다 저렇게 됐냐면서 사람 앞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며 깔깔거렸네요. 그렇게 현아는 아직도 저희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어요. 틈날 때마다 제 어깨를 주무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부려먹으니까 무거웠던 감정이 시원하게 벗겨진 기분이랍니다. 목욕탕에서 셋이 난 것처럼 말이죠. 언제까지 이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부려먹고 그만할 생각이긴 합니다. 이렇게 흥미있는 저의 반전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모쪼록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극적이지 않아도 조용히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채널명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